안녕하세요. 네. SAP 파트너사인 코오롱 베니트에서 석세스 팩터스 컨설팅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남원 이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파트너로서는 마지막 세션인데요. 20분 내에 사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좀 많은데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현재 프로젝트 PM 그리고 이제 석세스 팩터 컨설턴트를 맡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한 2000년대부터는 제가 이제 삼성 SDS나 이제 LG에서 어떤 PM이나 SAP HR 그리고 다양한 로컬 솔루션들의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리 석세스 팩터를 SAP에서 M&A한 그래서 SAP 석세스 팩터가 된 해가 201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SAP 코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일 텐데 석세스 팩터스 스페셜 세일즈를 처음 담당했었고 그 당시에 지금 기억으로는 뭐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국내 클라우드 컨선 그러니까 사실 클라우드라는 사스라는 개념으로 ERP든 아니면 HR을 회사 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도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영업도 좀 어려웠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파트너사에서 제가 석세스 팩터를 컨설턴트로 담당하면서 지금 여러 프로젝트를 한 10년 이상 하면서 전 이제 많은 변화를 느끼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놀라웠게 많은 사이트들이 생기고 좀 그런 것들을 실제 좀 리얼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 이제 고객들도 제가 같이 구축했던 지금 HR 팀장님이나 또 CIO 분들도 오늘 다 초청을 해서 자리에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오늘 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SAP 소개 자료를 최근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장표가 굉장히 최근 SAP 솔루션에 대한 모듈과 그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장에 제가 이걸 담았고요. 그래서 어느 국내 솔루션이든 이 기능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인사 기본 마스터 영역, 근태급여, 그리고 인재 관리 영역, 그리고 이제 뭐 경험 영역, 그리고 HR 분석 영역.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비슷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 솔루션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기능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오전에도 이제 LG 사례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분석. 예전에는 인사에서 어떤 분석이 그렇게 무슨 필요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석세스 팩터의 이제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라는 거를 제가 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석세스 팩터 시장에 보면은 오전에 LG 그룹이라든가 그리고 뭐 국민은행 등 대형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LG에 몸담고 있을 때 LG 계열사들의 반은 오라클이었습니다. 반은 SAP였고. 근데 지금 SAP화 되면서 그런 사례가 석세스 팩터로 지금 구축이 되는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나열한 고객들은 제가 이제 실제 컨설턴트 PM으로 들어가서 구축을 했던 한 5년간의 이제 업종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그룹사라든가 큰 그룹은 아니지만 어떤 중견 강소기업 그리고 업종별로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평가나 이제 인사 평가만 구축하신 데도 있고 저렇게 인사 평가도 있지만은 뭐 채용을 구축하신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업종별로 서비스 업종 그리고 제조, 유통 그리고 이런 데들을 한 4군데 정도를 제가 고객들을 모시고 좀 이렇게 사례들을 화면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송도에 있는 캠시스라는 회사고요. 2003년도에 이제 이 회사가 생겨서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 이모빌리티 무인 자동차 뭐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우리 한국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오라클 ERP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HR 시스템도 기존의 어떤 국내 로컬 솔루션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걸 거의 사용을 못 하시고
거의 엑셀로 사용하는 수준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뭐 솔루션이 나쁘다던가 기능이 없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벤더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파트너사의 문제. 결국 그 구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변하는 어떤 제도라든가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지속 가능하게 계속 그 대응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모든 솔루션이 그렇습니다만 3년에서 5년 이내에 못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여실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오라클 ERP를 쓰고 있고 HR 쪽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HR을 공장에다 적용한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IT 쪽이나 인사 쪽이나 지속 가능하냐 이 업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장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그 서비스가 유지가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그 검토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기존의 그 그룹웨어는 구글 플랫폼을 쓰고 계셨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싱글 사인온으로 제가 석세스팩터를 연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세스팩터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전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개인 인플루언서 셀프 서비스 직원들이 생산직 같은 경우는 뭐 PC도 개인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좀 전산화를 좀 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모바일 기술 집약적인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낙후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도도 그 석세스 팩터의 그 EC 모듈의 가장 핵심적인 그 차트를 써서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인사 마스터와 조직 마스터의 어떤 그 데이터 정합성 이런 것들도 전혀 과거 시점의 조직도, 과거 시점의 발령을 추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석세스 팩터로 제가 구현하였다.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은 뭐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캠시스하고 뭐 저기 그 모빌러티, 뭐 글로벌 사장님도 겸직을 하고 계신데 저렇게 겸직 여부, 팀장님, 그 팀원들 이런 것들이 조직 차트에 포함됨으로써 이 차트 중심에서 개인 프로파일을 연결해서 본인이 증명서를 출력한다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엑셀로 쓰거나 아니면 그룹웨어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게 직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석세스 팩터로 글로벌 솔루션으로 전산화해서 구축한 전통적인 제조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태도 사실 뭐 국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뭐 그런 의견들 주세요. 이런 전통적인 한국형 공장 제조업에서 글로벌 그 사스 HR 시스템으로 근태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례라서 좀 소개를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어떤 뭐 연차, 반차, 반반차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경제 휴가들 그리고 어떤 외근, 재택근무, 유연근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존에 이제 그 그룹웨어를 통해서 기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듯이 기한서로 끝나지 데이터로 연동이 되질 않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증빙도 첨부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석세스 팩터로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화면에서 이런 타일을 휴무 신청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통해서 연차, 잔여 연차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날짜를 선택해서 연차라든가 어떤 그 다양한 경제 휴가들을 신청을 하고 이것이 승인 프로세스를 타서 본인의 이제 연차가 계산되는 형태가 되고 또 어떤 증빙들이 필요하다면 증빙도 첨부해서 이런 것들을 승인 프로세스를 탈 수 있게끔 구현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휴가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어떤 동료나 팀의 그 어떤 휴무 상태 이런 것들을 휴무 조회를 통해서 달력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단지 스탠다드 기능으로 구현이 됐고요. 또 휴가가 아니라 근무 부분은 뭐 정규 시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오버타임이라든가 외근, 출장 이러한 것들도 신청을 해서 승인 베이스로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52시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출근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장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지문 인식기에 대한 또 자체 기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문 인식기를 통해서 생산직 사무직이
그 출퇴근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그래서 이 터치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는 와중에 안면 인식기로 바뀌어서 좀 프로젝트 약간 지연됐지만은 그 안면 인식기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이 체크인 체크아웃이 되고 요게 이제 안면 인식 바뀐 안면 인식인데요.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석세스 팩터의 근태 타임시트로 들어와서 제가 정규 시간이 자동 계산되고 저희가 이제 그 워크플로우를 탄 것들과 자동 계산이 돼서 그 주별, 월별 시간을 계산해내는 그러한 근태 단말기와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저희 석세스 팩터의 근태 마스터 이렇게 해서 그 공장의 어떤 이런 근태 관리를 저희가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 이런 프로젝트를 이런 시스템을 갖고 계신 고객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은 그 출퇴근 시간 체크한다는 것이 뭐 사무직 생산직 포함해서 그 이게 정말 출근 시간이냐 퇴근 시간이냐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예외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석세스 팩터에 있는 이제 캔버스 레포트로 개발을 해서 실시간으로 휴가 개인별로 휴관 시간과 그리고 그 출퇴근 시간 체크 시간과 그리고 승인받은 시간들을 실시간으로 조회를 해서 인사팀에서는 모니터링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된 시간이라든가 잘못된 시간들을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그 좀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니터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고도화 유지보수 담당을 하면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제 그 유지보수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LG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People Analytics 레포트로 여러 가지 레포트를 개발하셨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근태 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휴가나 그 출근에 대한 그 누적 시간과 개인별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레포트로 지금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쌓이는 트랜지션 데이터를 결국 분석할 수 있는 레포트로 저희가 지금 고도화하는 것이 지금 넥스트 지금 과제로 진행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레포트 같습니다만 결국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근태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쌓이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석해내는 People Analytics 기능이 상당히 이제 이 석세스 팩터의 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대시보드가 아니라 다양한 레포트끼리 그 싱크로나이즈가 돼서 클릭을 통해서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개인들 레벨로 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솔루션에서는 좀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저는 지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하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업종은 다릅니다만은 이 잡코리아 이 교대 본사를 두고 있는 잡코리아인데요.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고 국내에서 이제 이 잡코리아 그러면 이제 채용 포탈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 포탈로만 알고 계십니다만은 알바몬 단기 아르바이트 포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긱몬은 이제 그 가까운 동네에 나의 그 취미, 특기, 재능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그걸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 단기, 극초단기 이 세 개의 어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재능과 일을 서로 거래하는 그러한 어떤 매칭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합니다. 잡코리아는.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플랫폼 회사로 결국 지향하는 걸 보면 AI입니다. AI. 결국 그런 플랫폼 데이터들을 지원자 데이터들을 분석해내고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죠. 그러면 이 잡코리아의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직의 이런 프로핏과 이런 방향이 그럼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과연 사람과 일을 제대로 연결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현재는 개인들의 평가를 통해서 뭐 승진이나 보상 정도로 끝나지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곳에 배치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쪽을 가기 위해서 그러한 성과 관리, 조직과 개인을 연결하는 그러한 성과 관리, 이러한 성과 관리를 가야 된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프로핏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성과 관리를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자회사적 미국 그 캘러웨이의 그 콜라보 코리아
이 회사도 동일합니다. 결국 가장 HR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입니다. 결국 모든 직원들한테 자율과 책임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 요새 가장 많이 얘기하는 OKR. MBO 관점에서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그 실제 일하고 있는 키 리졸트들을 관리하겠다. 근데 지금 두 회사의 가장 관점은 뭐냐면은 그 연초에 목표를 세우더라도 목표를 본인과 팀장만이 아는 대비성 어떤 그 목표를 도전이 너무 쉬운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위험 회피성 목표. 이것이 지금 평가에서 가장 큰 그 고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업종을 떠나서 이 부분은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평가함으로써 중간 과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할 때 관대하게 매기거나 관대하게 매긴다 주로. 그래서 절대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별로 없다. 항상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 중간에 그런 어떤 목표는 있지만 수시로 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본인이 하는 키 리졸트를 수시로 바꾸고 입력할 수 있게끔 해서 항상 목표를 편집할 수 있게 오픈하였고 KPI에 대한 목표에 대한 어떤 그 도전하기 너무 높지 않은 목표를 세우는 위험 회피성 성향을 위해서 사람을 검색하게 되면 회사에 있는 모든 목표들을 서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개 투명성을 도입하였습니다. 사실 뭐 제도적으로도 이게 좀 획기적이지만 사실 목표를 전사에서 다 공유하게 하는 것들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석세스팩터에서는 이런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런 연중에 이러한 피드백, 본인이 그 목표에 대한 본인이 키 리졸트에 대한 피드백을 달고 상사가 그에 대한 피드백을 다는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했고 그리고 중간 면담, 이런 면담을 통해서 정성적 정량적인 그 스크립트를 지속적으로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하였고 절대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대화 상황들을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이 조정 세션에서 결국 그 사업본부장과 결국 그 평가자가 같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조직의 성과에 대해서 너무 관대화 성향이 일어났을 때 그 오버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세션을 여는 이러한 세션을 통해서 결국 좀 밸런스를 하는 이런 상대평가를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도입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도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이 회사도 결국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방향 동료 평가 그리고 그 조직 문화 진단이죠. CES, Scalaway Employee Survey. 그래서 결국 그 직원들 만족도 설문조사. 그리고 또 영업 조직이기 때문에 영업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다 이 평가 모듈을 통해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 평가에 도입하는 이러한 형태로 그 다방면의 평가를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잡코리아나 아니면 캘러웨이도 업종은 다르지만은 상당히 그 평가에 대한 어떤 OKR에서 말하는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베스트 프랙스로 갖고 있는 이 글로벌 솔루션이 상당히 2017년부터 국내 기업들에게 도입이 되고 있고 가장 지금 큰 변화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주 드림타워는 이제 제주도 그 노현로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이죠. 랜드마크인데 카지노, 호텔, 리테일샵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채용 그 포탈을 도입하셨고요. 사실 그 건물이 막 들었을 때 저희가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건물이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가장 첫 번째 미션이 그 당시 한 500명이었는데 이 서비스 인력들을 2,000명을 채용해 매스 하이어링을 해야 된다. 거긴 뭐 국내 포함해서 해외. 근데 아직 홈페이지도 채용 포탈도 없는데 석세스팩터의 그 채용 포탈을 가지고 3개월 만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그 포지션 조직도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그 포리너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 언어는 영어로 썼고요. 그래서 공석이 보이고 공석에서는
우클릭을 통해서 잡 포스팅 요청을 잡 리퀴션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요청을 하게 되면은 내부 프로세스 평가처럼 내부 프로세스를 타서 그 사람의 직무 프로파일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부 기한을 올리게 되면은 그 PC나 모바일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잡 포스팅, 그 석세스 팩터의 그 채용 포털로 포스팅이 모집 공고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돼 있었고, 이게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그 뭐 CHRO나 이런 분들이 이런 그 직무 프로파일, 모집 공고들을 이미 엑셀로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문과 한글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업로드해서 이 채용에다 적용할 수가 있었고, 현재 이제 이게 가보시면은 이런 채용 포털이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직무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한글이나 영문으로 검색을 해서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좌포스팅된 모집 요강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직무 프로파일이 보여서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문으로 바꾸게 되면 영문으로 바뀌고요. 한글로 바뀌고 해서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포털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게 되면은 좀 그 이런 식으로 어떤 레주메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고 항목별로 자기 정보들을 입력해서 이걸 데이터화하는 식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최종 입사 지원자에게 레터가 날아가고 온라인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별로 온라인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뜨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 확정되게 되면 오퍼레터가 PDF로 날아가서 확정이 되면은 합격이 이제 확정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로 진행할 수 있게 석세스 팩터에서 포털부터 홈페이지 포털 디자인부터 개발 없이 패키지로 인사까지 풀리 제공하는데 3개월 만에 이걸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 합격 전 리스트에 지금 최종 합격된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채용 담당에서 인사팀으로 넘어오게 되면 인사팀에서 선택적으로 발령을 내는 거죠. 선택적 발령을 내면 사본이 따지면서 입사 발령, 경력자 발령으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자동 발령이 되는, 채용과 인사가 채용 DB에서 인사 DB로 그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제주 드림타워의 CIO께서 그 제주도에서 직접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좀 그 인터뷰를 한 영상을 제가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참석을 못 하셨고요. 요걸 잠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CIO 고성희 이사입니다. 네, 2020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완공이 앞당겨짐에 따라서 카지노, 호텔, 한 컬렉션, 서핑몰 3개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통합관리 인사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완공 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2,000여 명이 넘는 전문 인력을 대량 채용을 해야만 했고, 운영 초기 상황을 보았을 때 차후 IR 특성에 맞춘 행정관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습니다. SAP SuccessFactor의 채용 공고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매스 하이어링 프로세스로 잡 포스팅을 해서 채용 확정된 지원자들의 정보를 인사 관리로 활용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가 채용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은 리조트 산업에 특화된 전문 솔루션인 버추얼 로스터, 그리고 급여 복리후생 관리는 로컬 솔루션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석세스 팩터에 서로 연동을 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IT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력 관리는요, 석세스팩터 솔루션의 리크루트 마케팅 RCM과 인플로이 센트럴 인사 및 조직 정보 관리를 통해 사업장별 구축을 하지 않고 클라우드 싱글 인스턴스를 통해서 인사 정보 관리 허브를 단일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통합 인력 관리 거버넌스, 그리고 인사 조직 정보 히스토리의 시점별 데이터 관리에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SAP S/4HANA ERP가 애널리스틱스 클라우드의 고급 분석 기능이 석세스팩터에 기본 탑재됨에 따라서 HR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는 고객분들께서 차별화된 가치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CIO 고성희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4분
50짜리인데 2분으로 좀 단축을 시켰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오는 그 아키텍처 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석세스 팩터와 근태 쪽은 여기가 이제 그 카지노도 있고 해서 이게 딜러들에 대한 그 근무 관리가 굉장히 좀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합니다. 그래서 그 버추얼 로스터라고 하는 그 SAP의 그 전략 업체 솔루션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급여 근태는 또 짧은 시간 내에 이 많은 인력들에 대해서 좀 급여를 지급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 로컬 솔루션을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석세스 팩터 관점에서는 EC하고 가장 채용이라는 프론트단의 코어만 지금 돼 있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말씀드린 성과 관리라든가 인재 관리 쪽으로 지금 고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비스 업종에 롯데관광개발에 어떤 투자가 들어간 복합 리조트 이때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도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못 되고 그래서 현재 고도화는 지금 홀딩이 돼 있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러한 지금 아키텍처 이것은 제가 이제 구축을 하면서도 지금 아까 캠시스 사례 여기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회사별 업종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뭐 구별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근태는 우린 이걸 쓸 수밖에 없다든가 여러 가지 또 그 회사의 아키텍처와 레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석세스 팩터 인사의 가장 코어는 역시 저 인사와 인사 마스터, 조직 마스터 이것이 ERP와 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아키텍처를 원하시는 고객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구축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쓰고 있다. 전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그 코롱 베니트 파트너사에서는 SAP 메인 파트너사지만 석세스 그 SAP의 어떤 그 모든 모듈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 아까 캠시스 같은 경우도 국내 회사지만은 해외 베트남 법인이라든가 인도 법인, 해외 현체 인적들을 많이 생산 법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급여나 근태 이런 것들을 각 국가별 그 로컬라이제이션 버전을 써야 되죠. 이럴 경우에 가장 유리한 것은 역시 SAP 솔루션이다. 국내 뭐 글로벌리 전 세계를 지원하는 그런 리가 스페시픽한 솔루션은 SAP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하게 한국 기업의 우리 회사에 맞는 여러 가지 컴퍼니 스페시픽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러할 경우에는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솔루션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조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록 SAP 파트너지만은 코어롱에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고 저희 구축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도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고객에 맞는 부분들 그리고 강소기업들 또 지금 현재 상황 제도적인 상황 그리고 HR 말씀은 드리지만 ERP와의 연계 다른 레거 시스템과 연계 이런 복잡한 아키텍처 속에서 가장 필요한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한테 드려야 된다는 걸 사실 그 실무적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솔루션 관점에서 이 솔루션이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고객들하고 고객을 통해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솔루션의 기능보다도 프로젝트가 끝남과 동시에 계속 제도나 환경이 변합니다. 그랬을 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R&D에 대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원하는 그 파트너사들의 서스테너빌리티 계속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로 그것들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벤더에도 있어보고 파트너에서 뭐 고객으로 있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장 그 관계가 어떻게 좀 이게 안 되면은 시스템을 나중에 그 투자비가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소통이 되고 지속적으로 서로 수용이 된다면 시스템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고 고도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좀 그런 여러 가지 고객들의 입장에서 좀 그 파트너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SAP 석세스 팩터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들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석세스 팩터 SAP 코리아나 아니면 저희 코롱 베이트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